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 원정으로 치러진 발렌시아의 라리가 14라운드 경기에 교체 출전했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죠. 알라베스전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좀 복귀전인데요. 사실 복귀전이라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출전이었습니다. 89분이 넘어서, 그러니까 후반 44분이 넘어서 경기장에 투입이 됐고요. 이날 주어진 추가 시간이 하필 3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공을 몇 차례 만지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죠. 경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마감이 됐습니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일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걸 바라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죠. 자, 경기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위한 팀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번 경기에서 다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주전 다수가 빠져나가면서 사실 리그 상위권을 꿈꾸기는 좀 힘든 전력이 된 게 발렌시아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치고는 올 시즌 강호들과의 경기를 굉장히 좀 잘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무려 4대1로 잡았고요. 이번 바르셀로나 원정 역시 2대2로 승점 1점을 따냈어요. 그러니까 그라시아 감독이 지금 발렌시아가 할 수 있는 걸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강팀들을 상대로 수비 블록을 잘 쌓아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낸 후에 빠른 속공을 통해서 상대 문전을 공략한다. 4-4의 기본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이나 뻥축구는 하지 않는 대신 역습 과정에서 최대한 빠르게 공격수들에게 공을 배달을 시키면서 상대 박스에 도달하는 거, 이걸 굉장히 좀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축구에서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미드필드에서 빌드업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수 자리에 지금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발렌시아에서는 보다 빠르게 몸을 전진시키는 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 내에서의 좀 쓰임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제 4-4이 오른쪽에 발렌시아의 포맷이 나와 있죠. 지금 중앙에 솔레르하고 라치치가 나와 있는데 솔레르 선수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4-4-2보다는 4-2-3-1 정도의 포맷이 이강인 선수에게 어울리긴 합니다만 지금 4-4-2에서 기용이 된다고 하면 솔레르 선수 정도의 자리에 기용이 돼야 되는데 측면보단 중앙이니까요. 이강인은 빡투빡에 가까운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는 좀 필요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좀 더 공격 쪽에 치우친 선수고 공을 가진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금 4-4-2 포맷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그라시아 감독 공격수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최적의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의 미래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는 좀 확인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하반기에 발렌시아에서 좀 더 기회를 잡고 좀 더 진가를 보여준 다음에 여름쯤에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건데 그라시아 감독 축구 스타일에서 지금 과연 얼마나 좀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경기는 시종일관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73대 27의 점유율, 그리고 714대 259의 패스 개수가 그걸 아주 잘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완결성 있는 작업을 보여준 것은 발렌시아였습니다. 제한된 기회마다 의미 있는 연결로 바르셀로나를 위협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바르셀로나 수비가 워낙 허술해가지고 측면을 파고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뒤가 허전하다 보니까 공격수들도 자꾸 뒤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막판에 쿠만 감독이 쿠티뉴를 빼고 수비수인 랭글레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2대2 동점 상황에서도 공격 숫자를 막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하질 않고, 그러니까 총공세를 펴기보다는 수비를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대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승점을 3점을 따서 좀 상위권하고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는데도 이런 교체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문제가 좀 있다, 어떤 방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제골은 이제 발렌시아의 디아카비 선수가 29분에 넣었고요. 바르셀로나는 전반전 추가 시간에 얻은 PK를 원래 이 메시 선수가 실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루즈볼 상황에서 다시 메시한테 넘어와서 헤딩골을 넣으면서 이제 1대1이 됐고요. 이제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죠. 이후에 이제 후반 들어서 센터백 아라우오의 원더골로 이제 바르셀로나가 앞서 갔었는데요. 17분 뒤에 왼쪽에서 이제 가야 선수의 연결을 받은 막시 고메즈의 득점으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PK가 빠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거 치고도 바르셀로나 수비가 정말 완전 좀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날 발렌시아는 그 가야 선수가 파울하는 상황에서 원래 그러니까 PK를 주면서 심판이
레드 카드를 줬어요 원래. 그래서 바로 전반전 이제 막판에 퇴장을 당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VAR을 보고 의도적인 그 득점 완벽한 득점 상황 저지가 아니었다는 판단하에 이제 옐로 카드로 약간 약화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의 승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PK까지 내주고 또 이 10명으로 줄어들었다면 후반전 내내 10명이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발렌시아가 지금 수싸움에서 밀리면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 가야 선수가 옐로 카드를 통해서 계속 이제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그리즈만은 너무 심하더라. 아틀레티코 시절하고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버렸어요. 메시하고의 뭐 궁합이라면 궁합이고 이 팀은 지금 철저히 메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메시가 공을 공격 상황에서 가장 많이 만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즈만 모르겠습니다. 메시가 있는 한 저는 그리즈만이 터지는 날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 후에 바르셀로나는 그대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발렌시아는 이제 12위로 올라섰는데요. 뭐 여전히 강등권하고 승점 차가 지금 3점밖에 안 나는 굉장히 좀 초라한 순위입니다. 지금 발렌시아 이름값에 좀 안 맞는 너무 지금 낮은 순위에 좀 있고 무엇보다 3승 6무 5패 굉장히 좀 승점을 너무 많이 까먹어서 이걸 좀 남은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8일이었죠. 레알 마드리드전 대승 이후에 좀 승리가 좀 없어요. 계속해서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 나름대로 이런 카운터 어태킹을 통해서 그래도 승점을 좀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좀 대등하게 좀 맞불을 넣는 경기들이 성과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레시아 감독 입장에서는 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레시아 감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강팀보다는 약팀에서 어떤 카운터 전략으로 임하는 경기에서만 한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좀 최근 발렌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날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죠. 리오넬 메시가 PK 실축 이후에 마무리한 동점골 단일 클럽 643골 기록에 도달을 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브라질 산토스 시절에 달성했던 643골, 644골과 동률인데요. 당시 펠레는 이제 757경기를 뛰었고 메시는 이번이 748번째 경기라고 하니까 좀 메시가 빠르네요. 이 총 기록, 골 기록도 이제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가 됐죠. 동률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정말 뭐 이도저도 아닌 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메시의 존재, 그리즈만과 쿠티뉴의 미적지근한 변화, 총체적인 어떤 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시합이었고 그냥 바르셀로나는 이참에 그냥 맨시티로 메시 보내고 좀 더 긴 미래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했던 바르셀로나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강인 선수의 아주 밝은 미래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뿔빠.